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 미적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올렸죠. 가정사도 있고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구경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정하고 조건하고 정리 증명 안 해주는 사람, 그림 안 그리고 저스트 계산하라는 사람, 엔제 기출이 중요하고 실제 기출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람, 문제만 벅벅 풀면 된다는 사람, 6, 9월은 독립시행이라는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여러분들. 23번 갑니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정답률 78%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4번 매개변수 미분법 60% 정답률 자랑하고요. dy dx, dy dt, dx dt 해서 뒷자리 2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45% 25번 지수함수의 극한이죠. 그래서 분모가 0이므로 분자가 0으로 간다. 이게 b승 마이너스 8이 제로다. b는 3이다. 그래서 분모, 분자가 모두 C1급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 적용 가능합니다. 시원하게 로피탈 정리 한번 빡 써주세요. 로피탈 쓰지 말라는 사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써야죠. 우리가 C1급인지 뭔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겁을 먹지만 우리는 겁먹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6번. 다항함수와 로그함수, 덧셈함수의 극대극소 값입니다. 이것도 덧셈함수, 곱셈함수, 라인별로 곱해라. 이야기 많이 해드렸고 일단 x에 대해서 미분을 딱 취합니다. 그러면 그 x에 대한 근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극대극소를 찾았어요. 0이 되는 x값이 2분의 1과 2로. 그래서 라인별로 이제 곱셈함수 해주면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일 때가 이제 극대가 될 것이고 2일 때가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는 그때의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그리면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t 값은 실제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물레식에다가 이제 2분의 1과 2를 집어넣어가지고 축 정리해 주시면 ln이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4분의 33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27번은 3점 치고는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계산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와 삼각함수의 극한, 뭐 근사 정리 알아도 좋고 안 줘도 좋고. 하지만 정답률은 한 40% 나왔다는 거.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왼쪽으로 45도니까 동경으로 봤을 때 4분의 3 파이고 그다음 코사인 t 코사인 t라는 것은 사인에서 미분한 값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래야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식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그림 안 그리고 뭐 저스트 계산 이러면서 뭐 미적분은 계산이다 계산만 해라. 이런 사람은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고 나면 탄젠트 4분의 3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사인에 대한 미분값인 코사인 t가 되겠다. 해서 탄젠트 4분의 3 파이가 마이너스 1. 그래서 1마 탄탄 플러스 탄 플러스 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탄젠트. 그래서 써가지고 얘를 쫙 탄젠트 세타로 정리하니까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걸어주려고 하니까 얘가 식이 조금 비대칭적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치환을 한번 줬습니다. 즉 x라고 해서 파이 마이너스 t라고 주면 0 플러스로 갈 때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얼사탄고 변형 공식을 써가지고 코사인 x로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고 그래서 근사정리 쓰니까 탁 날아가면서 4분의 1 나오는데 그런 거 치고는 계산이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t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키는 게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3점 맞나 흐흐 이렇게 쓴 겁니다. 28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과정상의 곱셈함수와 사이값 정리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수치 해석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웬만하면 다 그리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서 곱셈함수, 합성함수, 덧셈함수, 뺄셈함수, 기울인 함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특정점, 특이점 찾고
뭐 합에 대해서는 항등원 0, 곱에 대해서는 항등원 1. 그러면 어디서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쓸데없는 스킬에 집중하면 노답입니다. 노답.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풀이가 다 비슷할 것이고 F0랑 F2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이 합과 차에 대한 식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니까 합으로부터 뭡니까? 이렇게 F0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나오고 F2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식에다 집어넣으면 뭐 어떤 녀석이 상관없죠. 왜냐면 얘가 이차함수 꼴을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그 바로 사이값 정리의 핵심이죠. fx가 0부터 2까지가 컨티 연결이 돼 있고 합성 이차함수 합성이기 때문에 연속의 합성은 연속이 되죠. 합성끼리 연속하면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나는 그러한 c가 반드시 함수값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갖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바로 이게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는 연속이기만 해도 충분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이값 정리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속이 필요한 것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가정 조건을 쓰지 않는다. 미적분 기본 정리를 사용한 데 있어 가지고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미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걸으셔야 됩니다. 안 연속 바깝니까? 안에 게 연속인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푼다? 그거는 수학이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입시 스킬이 중요하고 시간이 급하다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간도 수학이 토대로 돼야 시간이 이제 나오는 것이지 뭐 입시 수학이니까 그런 가정은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에바를 좀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곱셈함수 있잖아요. 사인 제곱 파이 x 기출 많이 됐고 코사인 세제곱 파이 x도 기출 됐었고 이 녀석을 라인별로 곱하는 형태로 2의 사인 제곱 파이 x 곱하고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c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0이 사이에 있는 c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연립해서 풀면 돼요. 네. 됐어요. 자, 음함수 미분법이죠. 근데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주축 정리, fit 2차 형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꼴입니다. 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xy가 있는 형태들을 우리 2차 형식 쿼드릭 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고유치를 실제로 구해보시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그 고유치 자체를 가지는 타원 방정식이 나오고 xy를 날려버릴 수가 있고 이 고유 벡터의 방향만큼 회전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x로 회전했다. 이거는 사실은 선형대수의 어떤 아이디어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 특별 강의로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는데 딱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그 주축 정리나 이차 형식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차라리 심화를 하면 이런 걸 공부하시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 저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이게 타원이라는 건 사실 알고 있었어요. 타원이 될 것이고 A하고 B가 있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dy dx에 대한 곱이 기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음함수 미분법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미분을 취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y 프라임 두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실제로 이 녀석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녀석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것인데 실제적으로 요 확인해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기곱이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 정리해주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하시고 또 좀 쉬웠던 게 A가 어쨌든 곡선 위에 있으니까 A, A, A 플러스 K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를 정리를 쭉 해주면 이 식이 두 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노란색 식과 이 식을 엮어줘야 되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딱 묶는 순간 A 더하기 B랑 AB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야 되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근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근의 정의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방정식이 0이 되는 fx 이꼴 0일 때 x값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값을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입함수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알파라는 값을 넣었을 때 0을 만족할 때를 그 알파를 근이라고 한다고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AB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K이고 AB가 2K 제곱 마이너스 15가 나온다. 이거
이게 지금 다 15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 a, b 대신에 x라고 둔 것이 근이 된다라는 거 사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탁 집어넣어주면 깔끔스럽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9% 나왔는데 아마도 뭐 28번이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니까 28번에서 맛이 가서 아마 29번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각 잡고 풀면 풀립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0%가 30번에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모 학교 기준인데요. 무한 등비급수랑 수열 추론입니다. 뭐 어쨌든 전국적으로 봐도 그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이 문제 정말 난 재밌게 풀었고 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게 바로 또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생각을 해보면 딱 간단한데 일단은 A하고 A1가 그러니까 얘를 딱 초항으로 뒀을 때 A1과 R이 양수가 되면 쭉 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가 나온 시점이 있다는 걸로 봐서 이런 거 케이스 생기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음수인데 R이 양수로서 계속 음부분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 뭐 R이 뭐 1보다 작다 해도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케이스가 A1이 양수고 R이 음수 그 다음 A1이 음수고 R이 음수 이렇게 될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지금 B3가 마이너스 1이라 했는데 그러면 A3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그림을 딱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위에 보입니까? 맞잖아요. A1이 양수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음수가 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A3가 이제 양수가 뜨니까 그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말의 모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딱 날아가고 얘 위배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가 딱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이제 시원하게 밑에다가 그려줬죠. 그래서 A1은 일단 그 충분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2 지그재그로 이제 다 그려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 B1, 그러니까 B1, B3는 바로 마이너스 1에 딱 붙고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그 A5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B5가 마이너스 1 라인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림 딱 그려보면 안 돼. 그럼 여기까지가 합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무한급수 그 무한 등비급수 이제 적용시키려 해도 뭔가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A5는 필히 마이너스 1보다 위쪽으로 들어가면서 0보다 작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A6, A7을 그려보시면 결국 이 지금 우리가 찾는 부분은 홀 수 있는 부분의 합이기 때문에 1하고 3는 딱 마이너스 1로 고정 픽스 시켜주고 B5부터는 등비급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R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그죠? R 제곱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공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 2까지는 여기서 결정이 됐고 그쵸? 두 개가 있잖아요.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제 얘가 A5가 결국 B5는 똑같으니까 식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제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B2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분에 이게 이제 합이 8이라는 사실로부터 1 마이너스 R 제곱 얘도 어차피 이제 공비가 R 제곱으로 되고 초항이 이제 B2 즉 A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쉽게 이제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식을 연립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A2라는 게 올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5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식을 넣어 주셔가지고 쫙 진행해서 양변 날려주면 R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A2가 쭉 나오고 A1도 나오고 해서 절대값이 나오니까 24. 그래서 재밌는 문제입니다. 참 그죠? 너무 좋았고 오히려 뭐또 예? 뭐 공통이 상 해놓고 미적분이 중상 이래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어려웠다면 미적분이 더 어렵다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 지금 이 시험은 그 물론 실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재작년도 그랬고 음함수 미분법 계속 나왔었어요 6월에.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 원래 6월에 나오고 원래 6월에 실험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뭡니까 한 번은 프랙탈을 나왔다가 한 번은 급수 뺐다가 한 번은 삼등분 나왔다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막 특이하고 형식이 바뀌었니 30번이 웬 이렇게 맛이 안 좋니 이런 지금 적분이 범위가 안 들어가잖아요 6월이 그죠? 미적분이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돼 가지고 아직까지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기에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뭐가 그다 범위가 안 나왔니 시험이 이렇게 바뀌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형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수능 때 늘 그래왔듯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적분이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 부분하고 미적분 기본 정리 엮어가지고 적분 평행이동하고 이런 것까지 그 부분이 결국 9월에서 갈리는 것이지 지금 잘 치고 못 치고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의 문제 내용들도 굉장히 아이디어 좋았고 좋은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좀 잡소리 많았는데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안녕히 계십시오.